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우편함에서 꺼낸 편지 한 장이 민우의 손에 들려 있었죠. 고급스러운 크림색 봉투.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금박으로 인쇄된 초대장이 나왔어요. 고등학교 졸업 20주년 동창회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민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년. 참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죠. 초대장을 보는 순간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좋은 기억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지우고 싶었던 기억들이 더 많았습니다. 교실 뒷자리에 혼자 앉아있던 모습, 복도에서 피하던 시선들, 그리고 끝없이 들려오던 조롱의 목소리. 부부 동반이라는 문구가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민우는 초대장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며 여보, 그게 뭐예요? 부엌에서 커피를 타던 서연이 물었어요. 민우는 대답 대신 초대장을 들어보였죠. 서연이 다가와 초대장을 읽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동창회네요. 20년 만이면. 정말 오랜만이겠어요. 하지만 민우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서연은 남편의 얼굴을 보고 금방 눈치를 챘죠. 결혼한 지 8년. 민우가 학창시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끔 술자리에서 대학 이야기는 해도 고등학교 시절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안 가고 싶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응. 별로.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서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이 많으세요? 서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민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우의 머릿속에 첫 번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 전교 꼴등이었던 그날. 담임 선생님이 성적표를 돌려주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김민우 전교 198등. 198명 중에 198등이다.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웃던 사람이 있었어요. 앞자리에 앉아있던 최태준. 전교 1등. 야, 김민우,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198명 중에 꼴찌를 하냐? 태준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변 아이들도 덩달아 웃었어요. 꼴등 민우. 누군가 외쳤고 그 별명은 그날 이후 3년 동안 민우를 따라다녔죠. 민우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변명하고 싶었지만 성적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집에 가는 길 민우는 성적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굴욕감까지 버릴 수는 없었죠. 최태준은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집안도 부유했고 외모도 준수했으며 말솜씨까지 좋았죠.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는 민우에게는 악몽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 꼴통. 오늘도 0점 맞았냐?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태준은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면 더 심했죠. 얘들아, 우리 반 꼴등이 지나간다. 길 좀 비켜줘. 점심시간 태준은 민우의 식판을 일부러 건드려 국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아, 미안, 안 보였어. 근데 너 어차피 공부 안 할 거 급식비 아까운 거 아니야?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친구들과 웃었어요. 민우가 화를 내면 농담도 못 받아쳐? 하며 오히려 민우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선생님들 앞에서는 친절한 모범생이었던 태준.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그저 참아야만 했어요. 고등학교 3년 중 가장 끔찍했던 기억은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전교생이 모인 강당. 우수 졸업생으로 상을 받는 태준의 모습이 무대 위에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상장을 전달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최태준 학생은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박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는 태준이 민우가 앉은 쪽을 보며 씩 웃었죠.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자리로 가면서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 상 받는 사람과
구경만 하는 사람. 민우를 힐끗 보며 한 말이었어요. 주변 학생들이 킥킥거렸고 민우는 졸업가운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친구들이 사진을 찍을 때도 민우는 구석에 혼자 서 있었어요. 그날 민우는 다짐했죠. 다시는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지금 대한건설의 상무이사예요. 국내 5대 건설사 중 하나인 이곳에서 협력업체 관리를 총괄하고 있죠. 20년이라는 시간. 그 긴 세월 동안 민우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대학은 야간으로 다니며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남들이 술 마실 때 자격증을 땄고 남들이 잠잘 때 영어 공부를 했죠. 3년마다 한 단계씩 올라갔고 10년 만에 과장이 됐으며 15년 차에 부장. 그리고 지난해 상무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꼴통 민우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들. 그 목소리가 오히려 민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제 민우의 명함에는 상무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어요. 그의 결제 한 번으로 수억 원짜리 계약이 성사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하죠. 서연을 만난 건 5년 전이었어요. 회사 협력사 간담회에서였죠. 서연은 중견 인테리어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첫인상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회의 테이블에서 예리한 질문을 쏟아내며 핵심을 찌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서연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악기는 좀 날카로웠죠? 회의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우리 회사 직원들 밥그릇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웃으며 하는 말에 민우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도 자신처럼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이구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화려한 곳보다는 조용한 공원을 선호했고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죠. 1년 후 프러포즈를 했을 때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렸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 서연이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학창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해주면 되고요. 하지만 서연은 민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때와 달라요. 20년이 지났고 당신은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죠. 저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상무이사라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당신이 대단해요. 그런 당신이 왜 과거를 두려워해야 하나요? 따뜻한 목소리였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동창회 가세요. 당당하게. 옛날의 민우가 아니라 지금의 민우로서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서연의 말에 민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맞아. 나는 변했다. 20년 전에 그 꼴등 민우가 아니야. 함께 가줄래?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부부 동반이잖아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서재에 앉아 오랜만에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앨범을 펼치자 20년 전의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환하게 웃는 태준의 모습. 사진 속 태준은 전교 1등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민우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나왔어요. 참 어리석었구나, 그때의 나도. 그리고 그때의 너도. 민우는 동창회 참석 여부를 묻는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생겼죠. 과거와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과거를 정리할 준비가 됐어요. 서연이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결정했어요? 응, 가기로 했어. 민우의 목소리는 한결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동창회 전날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민우에게 서연이 물었습니다. 내일 긴장되세요? 조금. 아니, 많이 긴장돼. 민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서연이 민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꼴등이라는 낙인, 끝없는 조롱, 태준의 괴롭힘.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이야기했죠. 서연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민우의 이야기가 끝나자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이제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민우가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이 아니에요. 아직도 당신을 아프게 하고 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내일 제가 지켜드릴게요.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민우와 서연이 주차장에서 차를 세웠을 때 이미 많은 차들이 주차돼 있었죠. 많이 왔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우는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잘 다려진 셔츠,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 20년 전과는 확실히 달랐죠. 가볼까요? 서연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연회장으로 향했어요. 입구에는 고등학교 20기 동창회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죠. 안에서는 이미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가 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서연이 민우의 팔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힘을 얻은 민우가 문을 열었어요. 순간 연회장 안에 수많은 얼굴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연회장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20년 만에 만난 얼굴들. 어떤 사람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 있었죠. 민우 아니야?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옆 반이었던 정수였어요. 오랜만이야. 와, 20년 만이네. 그러게. 오랜만이야. 민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악수를 했어요. 여기는? 제 아내 서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단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와, 부인 정말 미인이시네. 민우 너 복 터졌구나. 정수가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정수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부러움과 약간의 의아함. 너 요즘 뭐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건설 쪽 일하고 있어. 민우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죠. 아, 그래? 현장 일? 정수가 슬쩍 떠보듯 물었습니다. 민우는 예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흐렸어요. 테이블에 앉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다들 민우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죠. 저 사람 민우 맞아? 응, 꼴등 민우. 와, 진짜 오랜만이다. 동창회 나올 줄 몰랐는데. 작은 목소리였지만 민우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의 편견. 한 번 꼴등이면 영원한 꼴등이라는 그 시선. 서연이 민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속삭이는 목소리에 힘이 있었죠.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반에서 부반장이었던 미선이었어요. 어머, 민우야. 진짜 오랜만이다.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호기심이 보였어요. 결혼했구나. 축하해. 고마워. 근데 지금 뭐해? 장사해?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민우의 옷차림이나 태도를 보고 직장인 같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회사 다녀. 민우가 짧게 대답했어요. 갑자기 연회장 한쪽에서 큰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남자 몇 명이 모여서 소주잔을 부딪히며 떠들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민우 쪽을 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저기 꼴통 민우 아니야?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민우에게 쏠렸죠. 그 남자는 민우와 같은 반이었던 석현이었습니다. 술이 취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야, 김민우 너 맞지? 와, 진짜 오랜만이다. 석현이 민우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죠. 20년 만에 보네. 그동안 잘 살았어? 묻는 척하지만 비웃는 투였습니다. 응, 잘 지냈어. 민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진짜? 뭐해? 설마 아직도 공부 못해? 석현이 키득거리며 물었죠. 주변에서 몇몇이 민망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말리진 않았어요. 회사 다녀. 어느 회사? 건설회사. 아, 현장 일? 힘들겠다. 석현의 말투에는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연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와, 태준이다. 최태준 왔네. 여전히 잘생겼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습니다. 최태준이 나타났어요. 명품 수트를 입고 값비싼 시계를 찬 모습. 옆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있었죠. 태준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들 오랜만이야. 사람들이 우르르 태준에게 몰려갔어요. 마치 연예인이라도 온 것처럼. 태준아, 여전히 잘 나가는구나. 당연하지. 우리 전교 1등이었던 최태준인데. 태준은 익숙하다는 듯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명함을 나눠주고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떠들었죠. 그러다가 태준의 시선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민우와 마주쳤습니다. 태준의 눈이 잠깐 커지더니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민우도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죠. 태준이 천천히 민우 쪽으로 걸어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따라붙었죠. 저 사람 누구야? 김민우. 기억 안 나? 꼴등이었던. 아, 맞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태준이 민우 앞에 섰어요.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시선. 20년 전과 똑같았죠. 야, 김민우. 오랜만이네. 반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댓말을 쓰면서 유독 민우에게만 반말을 했어요. 응, 오랜만이야. 민우도 반말로 대응했습니다. 태준이 피식 웃었어요. 살만해? 그동안? 나름. 뭐하고 사는데? 캐묻는 투였죠. 회사 다녀. 무슨 회사? 태준의 눈에 흥미가 번쩍였습니다. 민우가 어디서 일하는지 궁금했던 게 아니라 얼마나 형편없이 사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건설회사. 민우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건설? 막노동? 태준이 대놓고 물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야, 그렇게 말하면 하고 말렸지만 태준은 개의치 않았어요. 태준은 민우 맞은편에 앉았어요. 민우를 내려다보는 자세였죠. 김민우,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얼마 벌어? 너무도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민우의 대답을 기다렸죠. 그건. 민우가 말을 얼버무리자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말 못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버는구나. 그래, 내 성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주먹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하지만 민우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직 아니야. 라는 신호였어요. 태준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지금 IT 회사 이사야. 직원만 50명. 연봉? 그거야 뭐. 억 단위지. 당연히. 자랑이 시작됐어요. 옆에 앉은 태준의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남편 요즘 정말 바빠요. 거래처만 해도 수십 곳인데. 그래? 대단하네. 주변에서 추임새가 들어왔죠. 태준의 자랑은 끝이 없었어요. 회사 이야기, 집 이야기, 차 이야기. 모든 게 과시였습니다. 우리 집은 말이야, 강남 타워팰리스야. 알지? 거기 평당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 민우는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반응하지 않았죠.
그게 태준을 더 자극했습니다. 야, 김민우, 너는 어디 살아? 설마 아직도 전세? 예. 대답을 안 하네. 월세야? 태준이 키득거렸어요.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웃었죠. 서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여전히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너 차는 못 타? 태준이 또 물었어요. 그랜저. 민우가 짧게 대답했죠. 그랜저? 하. 나는 벤츠 S클래스 타는데. 태준이 차 키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놓았습니다. 벤츠 로고가 반짝였어요. 차원이 다르지? 인생 자체가 다른 거야. 모욕은 계속됐습니다. 태준은 잠시 술을 마시더니 민우를 다시 쳐다봤어요. 야, 김민우. 왜? 너.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 동정하는 척하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건 순수한 조롱이었어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에 다 써있는데. 태준이 혀를 찼습니다. 봐, 우리가 동창이잖아. 내가 좀 도와줄게. 필요 없어.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태준은 듣지 않았죠. 아니야, 동창이 힘들면 도와줘야지. 내가 말이야. 태준이 주머니에서 명함 지갑을 꺼냈습니다. 금박으로 인쇄된 명함을 한 장 빼서 민우 앞에 툭 놓았어요. 주태준테크 대표이사 최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죠. 우리 회사 인력 구하는 중인데 나이 많아도 현장 일이면 할 수 있잖아. 연락해. 내가 밥그릇은 챙겨줄게. 완전히 깔보는 말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였어요. 자존심 버려, 김민우. 인생은 현실이야. 태준이 명함을 민우 쪽으로 더 밀었어요. 이 나이에 건설 현장 막노동하면 몸 망가져. 우리 회사 와. 편하게 해줄게. 청소나 경비 자리 알아봐 줄게. 이제는 대놓고 무시하는 말이었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죠.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굴욕, 졸업식 날의 모욕,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어때? 내 제안. 태준이 비죽 웃으며 물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연이 일어선 거였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한 발짝 태준에게 다가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렸죠. 태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뭐야, 누구야 이 여자? 무례한 말투였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준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가만히 있는데 왜? 태준이 짜증스럽게 말하려는 순간 서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짝! 명확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태준의 뺨을 후려친 거였죠. 연회장이 순간 정지됐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태준은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뺨을 만졌습니다. 지금 뭐 한 거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서연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한건설 협력사 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대한건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거죠.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은 서연이 민우를 가리켰습니다. 대한건설 상무이사 김민우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연회장에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뭐라고? 상무이사? 대한건설이면 5대 건설사 중 하나잖아?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거짓말이지? 거짓말?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명함을 드릴까? 서연이 가방에서 민우의 명함을 꺼냈어요. 그리고 아까 태준이 민우에게 건넨 명함 위에 탁 하고 덮어놓았죠. 대한건설협력업체 총괄본부 상무이사 김민우 금박으로 인쇄된 명함이 테이블 위에서 빛났습니다. 연 회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진짜 상무이사? 꼴등이었던 민우가? 말도 안 돼.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서로를 쳐다봤죠. 누군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대한건설 임원진. 화면을 보던 그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 있어. 김민우 상무이사 협력업체 총괄 본부장. 휴대폰을 들어보이자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사진까지 있었죠.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 민우였습니다. 세상에. 20년 만에 이런 반전이. 태주는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뺨은 여전히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민우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어요. 참, 최태준 대표님.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 회사 주태준테크 맞죠? 네, 네가 어떻게?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협력사 관리 업무를 보는데 당신 회사 이름 정도는 알죠. 태준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네 회사. 작년에 우리 대한건설 협력사 입찰에 참여했었죠? 기억나세요? 태준이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서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탈락됐더라고요. 서류에 허위 내용이 많아서. 연 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듣고 있었죠.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 다른 건설사에서 사기와 횡령 혐의로 쫓겨나셨다면서요? 서연의 말에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오해야. 누가 그런 소리를.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업계가 좁아요. 다 알아요. 당신이 지금 지인 회사에 얹혀서 간신히 명함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폭로였습니다. 그것도 냉정하고 정확한. 지금 건네신 그 명함. 서연이 테이블 위에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명의만 빌려준 유령 회사 아닌가요? 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야. 제대로 된 사업장도 없고 직원 50명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죠. 실제로는 3명? 서연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자랑하던 그 벤츠도 장기 렌트 아닌가요? 타워팰리스 집도 전세고요. 정확한 한 방이었습니다. 태준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남편이 협력업체 총괄이에요. 당신처럼 우리한테 빌붙으려는 회사들 정보는 다 파악하고 있죠. 태준의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이게 무슨. 조용히 해. 태준이 아내에게 소리쳤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떨리고 초라한 목소리였어요. 민우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조용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죠. 최태준. 민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네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지. 상 받는 사람과 구경만 하는 사람. 민우가 태준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때 네가 옳았어. 정말로 두 부류가 있더라. 민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노력하는 사람과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사람. 날카로운 한마디였어요. 나는 20년 동안 매일 밤 자격증 공부했어. 현장에서 맨땅에 굴렀고 모욕도 수없이 당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민우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동안 너는 뭐 했어? 전교 1등이라는 타이틀에 기대어 놀았겠지. 그리고 사회 나와서는 사기나 치고 직격탄이었어요. 태주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죠. 나한테 청소나 경비 자리 알아봐 준다고 했지?
민우가 조용히 웃었어요. 고마운데 필요 없어. 내 밑에 부장급만 20명이거든. 민우는 자신의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내 명함처럼 허세로 만든 게 아니라. 그리고 태준의 명함을 집어 찢었어요. 찢어진 명함 조각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졌죠. 다시는 동창 앞에서 이런 짓 하지 마. 네가 얼마나 초라한 인간인지 다 알게 될 테니까. 민우의 말에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민우야. 나. 됐어. 민우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사과 같은 거 필요 없어. 너는 그냥 너의 인생이나 제대로 살아. 민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가자.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봤죠. 민우와 서연이 출구로 향할 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다들 멍하니 서 있기만 했죠.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반전이다. 꼴등이 상무이사가 되고 전교 1등은 인생 정말 모르는 거구나. 출구 근처에서 정수가 다가왔어요. 아까 처음 인사했던 그 친구였죠. 민우야. 미안해. 아까 내가 너무. 괜찮아. 민우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야. 정수가 민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축하해. 정말 대단해. 고마워. 민우와 서연은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조용했어요. 아까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서연이 민우를 돌아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민우가 긴 숨을 내쉬었어요. 속이 다 후련하네. 서연이 민우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멋있었어요. 당신도.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용기가 났어. 차에 오르자 밖은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스쳐 지나갔죠.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앞을 바라보며 운전하는 민우. 그리고 그런 민우를 바라보는 서연. 여보.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아니.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후회 안 해. 오히려 진작했어야 했는데. 민우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20년 동안 나는 그들이 무서웠어. 다시 꼴통이라고 불릴까봐. 무시당할까봐. 신호등에 차가 멈췄어요. 민우가 서연을 바라봤죠. 근데 오늘 깨달았어.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걸. 왜요? 나는 변했으니까. 성장했으니까. 민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고마워. 천만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차는 조용히 밤길을 달려갔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풍경. 20년이라는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맸던 시간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했던 날들.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온 여정. 성공이란 게 뭘까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아마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용기.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 그리고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민우의 차는 어느새 집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나란히 걸었죠. 서로의 손을 꽉 잡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작은 별들.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내는 존재들.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일이니까요.